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말 요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 그래 구조를 배웠는데요. 과학적 그래 구조는 어, 3단 구조라고 했었죠. 여기 지금 나비 그림도 있는데 그 리본 구조, 나비 구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걸 나비를 옆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서론, 결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론에는 문제를 드러내고 결론에는 그거에 대한 효과, 답을 드러내는 거죠. 답을 드러내고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경에서 문제로 쫙 집중해 오고요. 그다음에 답에서 효과로 쫙 풀어나가는 거죠. 이런 구조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사실은 중간고사 전에 그 복습인데요. 글, 장, 절, 문단, 문장, 어절, 단어, 형태서, 사소 그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했었죠.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 단어는 어, 조사까지 포함해서 형태소는 접사까지 포함한 거, 자소는 글자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미 중간고사 전에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 절장, 글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과학적 글의 구조할 때 이제 복습한 건 이런 것들, 과제는 이게 있었는데 서론과 결론 쓰는 거였죠. 이 학생의 경우에는 다 잘 썼는데 이 과학적 글의 문단의 특성이 있었잖아요. 주제문이 맨 앞에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해야 된다 했었는데, 사실은 주제문이 맨 앞에 나오지 않았죠. 이 과제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주제문은 뭐예요? 본 연구는 모색하고자 한다. 이거를 원래는 맨 앞에 갖다 놓는 거죠. 지금 여기는 뭐 상관없고, 일단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좋아요. 문제 드러났으니까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였다.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 확인하였다. 잘 썼죠. 답을 썼죠, 답. 답을 썼는데, 좀 아쉬운 건 뭐예요? 얼마나 높아지는지. 정량적인 수치가 없죠? 정량적 수치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레이텍 한 번 더 안 돌렸죠. 돌리고 비브텍 돌리고 레이텍 두 번인데 지금 요때는 비브 아이템 썼으니까 비브텍을 돌릴 필요는 없어요. 레이텍을 2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2회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과학적 그래 문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학적 그래 문단 구조 가장 특징적인 거는 두 글씩이다. 맨 앞에 주제문을 갖다 놔라. 그 얘기를 했었죠. 주제문 topic sentence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햄버거 스트럭처 얘기했잖아요. 주제문 갖다 놓고 그거를 클로징 센텐스로 리프레이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얘는 필수예요. 주제문 갖다 놓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문단 정량적 구성. 문장이 3행 이상이면 나눠라. 문단이 10행 이상이면 나누고 재구성해라. 그리고 글에는 방향과 완결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 글을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없다면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단 종류는 뭐 설명 문단, 묘사 문단, 서술 문단, 설득 문단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꼭 이것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제문이 맨 앞에 나와야 되고 한 가지 주제만 여기 나오죠.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해야 된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 때는 문단 구성하고 수식을 구성하는 거였는데요. 문단 구성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수식만 좀 말씀드리면 여기 수식 일과 같이 구할 수 있다고 수식을 똑같은 걸 두 개 써놨어요. 그 똑같은 거 두 개 필요 없죠. 근데 똑같은 거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약간 다르네요. 약간 다르네요. 여기 요때 n의 범위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수식이라고 써줘야 돼요. 수식 일과 같이. 영어로 쓸 때도 equation 1, equation 2 이렇게 해줘야 돼요. 수식 이와 같이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 로그하고 탄젠트 이거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이거 하이퍼볼릭 탄젠트 여기 로그 이거를 원래 레이텍에 얘들에 대한 함수가 있어요. 그걸 안 쓰신 것 같아요. 얘들에 대한 함수가 역슬래시 로그, 역슬래시 탄젠트, 역슬래시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마이너스 이건 하이픈이 쓰였죠. 피겨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거는 달러 마이너스 0.2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아마 이 학생은 그거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0.2가 아마 그 수식에 밖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하이픈으로 나왔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어서 약간 다르죠. 5.03이 아마 그 수식 바깥에 쓴 것 같아요. 여기 0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씩 주의하시면 더 예쁜 수식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초록. 초록은 글 전체를 아우르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해결할 문제, 해결 방법, 얻은 결과 등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글에 대한 안내, 글에 대한 광고라고 생각하고, 글의 장점을 부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보통 초록을 쓰다 보면 이제 서론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정 그 구성 요소에 서론이나 결론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된다. 여기 아까 그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쫙 압축해서 한 문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통 한 문단이에요. 한 문단으로 구성되고 단어 수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1단으로 했을 때 10행에서 15행 정도고요. 150에서 350 단어, 1000단어 이상을 쓰는 경우에는 학위 논문의 경우에만 그렇고요.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또 여러 문단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논문의 경우에는 짧게 한 문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특이한 경우에 익스텐디드 초록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초록이 아니라 논문이에요. 숏 페이퍼를 나타내는 작은 논문인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초록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익스텐드 페이퍼는 뭐 초록의 요건, 그 이제 광고하고 안내라는 측면 있잖아요. 흥미를 유발하고 읽기를 지속시키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건 나중에 몬드리안 그건데요. 초록이 요약한 거잖아요. 앱스트랙트 요약했다는 거가 좀 특징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초록 작성의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 과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또 좀 가리고 있는데요. 그, 잘 썼는데, 뭐가 지금 약간 거슬려요? 두 문단이죠. 이거를 한 문단으로 하셔야 돼요. 한 문단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문장에 맞춤표도 안 찍었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그 방식이 아니죠. 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앞에 문장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문장은 합칠 수가 있어요. 보면
더 깊은 신경망이 이제 심층 신경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층 신경망을 안정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전체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 논문은 심층 신경망을 안정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전체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두 문장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이제 두 문장으로 나누면 또 자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더 한계를 그러니까 그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한 문장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경우, 이 학생의 경우 이제 한 것 중에 제가 이거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초록에는 이런 걸 쓰지 않아요. 이거는 본문에 써줘요. VGG 네트워크를 레퍼런스 하는 거는 사이테이션 그 표기는 초록에는 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 한 문단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장의 주제문을 맨 앞에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을 몇 개 좀 개선하면 아주 좋은 초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문헌은 독자가 찾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기입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참고문헌은 미주가 맨 끝에 이제 글 끝에 있는 거죠. 미주가 발전된 형태. 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문헌 목록하고 참고 문헌의 차이는 문헌 목록은 뭐 추천 도서, 어, 읽기 추천하는 거라면 참고 문헌은 실제 근거에 해당하는 거죠. 참고 문헌에 있는 거는 모두 사이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안에 사이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문헌 목록의 경우는 그렇진 않죠. 이거 추가로 더 읽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니까 사이트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서지정보 관리 도구도 알아봤었는데요. DB 형태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참고문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모으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 플러그인하고 보통 이렇게 같이 제공이 되고요. 우린 그 중에서 조테이로라는 걸 알아봤었죠. 조테이로 투 마스터라는 뜻이죠. 알바니아어였나? 투 마스터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브 만들기에서 여러분들 이게 과제가 그림 그리는 과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 가져온 거를 봤는데 이제 좀 무슨 도구를 사용한 것 같아요. 도구 사용한 건 좋은데요. 여기 이게 화살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얘가 사이트 이거를 포함하고 있으면 화살표를 그려줘야 돼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이게 다 화살표 아닙니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죠. 특히 이런 데는 얘가 더 먼저 나오니까 얘가 얘를 레퍼런스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둘의 경우에 특히 화살표가 없으면 알기 힘들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이게 사이트 키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여기 연도가 들어가야 되죠. 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이 경우에는 리가 이제 레스터 네임, 윤이 또 레스트 네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리윤하고 만약에 2024년이다. 2022년이다. 그럼 리윤 2022, 2022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ly 22 ly22 이렇게 쓰거나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 사이트 키를 좀 제대로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화살표랑 그 사이트 키를 좀 제대로 쓰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그 논문 제목이 들어가 있죠. 논문 제목의 중간에 뭐 클라우드 모델 베이스드 이피션시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저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저자 이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안 좋은 거죠. 네, 사이트 키를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레이텍과 비브텍 하면 여기는 그림을 좀 설명해야 되겠네요. 여기처럼 사이트 키가 필요하죠. 여기는 지금 단독 저자기 때문에 커너스에 1997년도 이렇게 했는데 보통 단독 저자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개를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커너스랑 저랑 같이 썼다.
그누스 이렇게 있지만 제가 또 있으면은 and 오 균 이렇게 썼을 거잖아요. 그러면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인데 사이트 키는 어떻게 줘야 돼요? KW 1997 이렇게 하든지 그누스 and 우 and를 빼기도 해요. 흐누스 앤드 우의 1997 이게 여러분들 저기 사이트 키가 되죠. 사이트 키는 한 단어로 해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하죠. 흐누스 우 97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논문 하나마다 여러분들 사이트 키를 이렇게 하나씩 만드셔야 되는데 그거에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텍은 뭐 도널드 크누스가 먼저 만들었고요. 거기에 램포트가 뭘 했죠? 매크로 추가했죠, 매크로. 매크로 추가해서 우리 보통 하는 커맨드를 더 확장했고요. 인바이러먼트 확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레이텍 문서 구조는 문서 클래스가 맨 처음에 나오고 아티클인지 북인지 이런 종류가 나오고 프리앰블에 여러 가지 디클러레이션이 있죠. 그다음에 문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한글을 사용하려면 이 프리앰블에 use 패키지 코텍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위지 위그보다 위지 윈을 추구한다. 비브텍 아까 얘기했지만 창공통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비브텍의 그 레코드 종류는 아티클, 북, 컨퍼런스, 페이지 데시스, 그 다음에 없는 뭐 MISC, 그 다음에 온라인 이런 것들. 온라인은 비브 레이텍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반 레이텍에서는 여기까지 일반 레이텍의 비브텍 있잖아요. 이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문서를 할 때는 확인 날짜를 명기한다. MISC의 경우에는 노트로 명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온라인의 경우에는 데이트가 있어요. 확인한 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 배웠으니까 리뷰 논문을 한번 써봤죠? 리뷰 논문에 이렇게 썼는데 이 친구가 쓴 걸 한번 볼게요. 본 논문은 그 트랜스포머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응용 사례를 검토하며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키 센텐스겠죠? 그걸 맨 앞에 썼어야지. 맨 앞에 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는 한글 논문 쓸 때 이제 보통 여러분들 쓰는 건데요.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 이런 것들이 영어로 써져 있잖아요. 얘는 상관없어요. 어, 마수완이라고 돼 있는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글화 해야 되는데 한글화가 이제 딱히 용어가 없다 지금. 그러면 트랜스포머 우리 외국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법 있잖아요. 그런 걸로 써줘야 돼요. 얘는 셀프 어텐션. 우리 할 때는 이거 하이픈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두 글자로 쓰든지 아니면 붙여 쓰든지 이렇게 해서 용어를 우리말로 해야 돼요. 바수와니하고 다른 동료들이죠. 바수와니 왜라고 쓰는 거죠. at은 이제 그거니까 바수와니 왜의 attention is all you need. 되게 유명한 논문이죠. 논문을 통해 처음 제안되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바수와니 왜 하든지 바수와니와 동료들의 논문, 동료들의 논문을 통해 처음 제안되었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용어를 한글화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주제문을 맨 앞에 가는 거, 그 다음에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트랜스포머, 우리말로, 트랜스코더 이렇게 돼 있는데, NMT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연어 처리인 것 같아요. 자연어 처리인 것 같은데,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결론에는 그 최근 연구가 뭐 넓히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 논문을 봐야 되는지 그거를 적시해 줘야 돼요. 누구의 논문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 연구라고 하면 여기 몇 개 사이트 하든가 아니면 최근 연구 중에 한 사람 한 연구를 한다면
누구누구 누구누구의 연구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워요. 그래서 리뷰 논문일 때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사람이 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사람한테 소개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 논문, 과수원이 논문 봐야 돼.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왔지만, 최근은 누구누구 논문을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논문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보강된다면 리뷰 논문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논문의 경우에도 아까 그 문단 구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약간 좀 보완한다면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하고 표하고 그래프의 삽입물 배우는데요. 삽입물은 큰 원칙은 번호하고 캡션을 꼭 달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본문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이때 그 번호와 캡션을 쓰는 거,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림 1에서 설명했듯이 뭐 이런 식으로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삽입물하고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게 어디 있는지 항상 알 수 있도록 링크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어디에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중요학원으로 참조하고 그 다음에 캡션은 문구 및 설명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처럼 문구가 있지만 방송이 왜 막대 그래프를 선호하는지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여기다가 글로 써도 되죠. 중첩 삽입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삽입물 안에 삽입물이 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림 3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 3의 예를 참고할 수도 있잖아요. A는 뭐 막대 그래프, B는 꺾은선 그래프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참고할 때 그림 아이고 그림 3의 A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혹은 그림 3의 대쉬 A를 쓴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기 그 서브 캡션이 있어야 되죠. 중점 삽입물의 경우에는 서브 캡션이 그 캡션 그 작은 번호하고 같이 있어야 돼.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 종류도 되게 많이 배웠죠. 구조도는 전체를 분해하는 듯한 그림이고, 흐름도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수행 흐름도 같이 어떤 스테이트먼트, 시퀀스를 나타내는 거고, 절차 흐름도는 절차에 연관된 그 객체들 있잖아요. 사람들, 기관들, 이런 것들 사이의 절차를 알려주는 거. PC보는 여러, 지금 현재 있는 결과의 여러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이 결과가 있으면 그 요인이 뭐다, 이렇게 막 분석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PC본. 스와트는 강점, 약점, 기회, 스레트, 위기, 위협.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 꼭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점, 약점하고 위기, 기회가 있는데 강점, 약점은 어떻게 돼요? 내부적인 요인이죠. 위기, 기회는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내부 요인, 외부 요인을 나누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또 좋은 점, 나쁜 점을 또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그림별 용도를 잘 알아두면 그림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레이텍에 그림을 넣을 때, 뭐 표를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이라는 환경이 있고요. 여기에는 캡션 이런 게 들어가죠. 캡션 들어가고요. 그 안에 실제 표는 태뷸라로. 그 다음에 예쁜 표를 하고 싶으면 북 탭스를 이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환경 피규어, 여기에는 캡션이 들어가죠. 실제 그림은 인클루드 그래픽스로.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 환경, 여기 캡션이 들어가죠. 알고리드믹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는 이런 환경이 따로 없고요. 리스팅 가지고, LST 리스팅 가지고 그냥 코드를 넣습니다. 예쁘게 색을 넣으려면 컬러, 쿠리어 사용하시면 좋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제로 여러분들 그림하고, 알고리즘 넣는 걸 했었던 것 같아요. CV 넣는 거 했는데요. 이 친구, 잘했어요. 눈, 아이 디지즈를 디텍션하기 위한 AI 모델 잘 썼는데, 인풋, 아웃풋도 잘 써놨죠, 여기. 인풋, 아웃풋 잘 쓰신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타트하고 엔드라는 걸 여기 넣었잖아요. 이거는 좀 안 좋아요. 이거는 필요 없고요. 이거는 여기 이미 알고리즘의 시작 것을 알기 때문에 얘는 제외해야 돼요.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요거 CNNF, OGF, LBPF, SIFT 이렇게 썼는데 이게 네 개의 변수가 곱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SIT로 쓰셔야 돼요. SIT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CNNF다. 그러면 얘를 한 단위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죠, 여기도. 요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한 단어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정도, 또 있네. 여기 아웃풋 할 때 따옴표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어떻게 써야 되지? 백쿼트 두 개. 음, 이 정도를 좀 수정하면 좀 더 깔끔한 알고리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발표를 배우는데요. 발표는 여러분들 어, 그 동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이렇게 응답을 받는 식으로 했는데 특별히 뭐 여러분들 질문이 없었어요. 많이 안 보셔서 그랬는지. 근데 이 발표는 평면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했죠. 실제 논문은 구조가 있잖아요. 뭐 전체 논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섹션이 있고 막 이렇게 구조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죠. 이렇게 뭐 설계, 구현, 실험, 그 다음에 디스커션 있고 결론, 향후 연구, 그 섹션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잖아요.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다 이렇게 마치 카드 뉴스처럼 평면 구조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 평면 구조가 발표 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에 스토리라인하고 발표 자료를 구성한 다음에는 실제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발표의 목적은 내가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토론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발표장이나 그걸 미리 방문해도 좋고요. 발표 시간을 미리 가늠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봐도 좋고 그다음에 청중의 뭐라고 해야 되나 청중의 음, 수준 연령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돼요. 청중의 지적 수준인 게 뭐 이렇게 멍청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특성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중학생인데 알고리즘을 잘 알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표할 때는 언제나 긴장이 되죠. 가장 확실한 해수법은 연습이에요, 연습. 혼자서 연습해도 좋고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 몇 놔두고 연습을 해도 좋아요. 근데 연습의 핵심은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말로 얘기하는 거랑 생각만 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발표 처음 시작 10분에 집중해요. 이 10분은 진짜 그건 자주 연습해야 돼요. 시작한 다음에 10분이 매끄러게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체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비타민 그런 거 평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드시고 그 다음에 넥타이 저도 지금 넥타이를 하고 있는데 좀 느슨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체 상태를 최대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과제로 발표 자료를 얘기했었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 이제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최단 경로 문제라는 이 제목 하에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슬라이드의 주인은 최단 경로 문제가 아니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지. 그쵸? 알고리즘이고 그러면 제목이 중복되잖아요. 중복되면 얘는 과감하게 빼도 돼요. 어, 빼고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알고리즘은 많이 사용된다. 이거는 응용 분야잖아, 응용. 응용 분야죠. 그러면 알고리즘 응용 분야라고 쓰든지. 근데 아니죠. 이거는 많은 알고리즘이 고안되고 있다. 이건 그냥 동양이죠. 근데 이것들을 이 최단경 제목을 일단 잘못 뽑았어요. 제목은 슬라이드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제목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있는 그것들을 섞어놨어요. 음, 알고리즘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건 상관없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많은 알고리즘이 고안되고 있다 하면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그렇게 쓰셔도 되고 지도 앱 네트워크 통신 이렇게 그냥 아울러서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을 안 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그림은 잘 넣으셨는데 이게 최단 경로랑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단 경로랑 상관이 있다면 여기 뭔가 표시를 해줘야지. 그쵸? 경로를 표시를 해줘야 이게 최단 경로인지 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그거에 대해서 그림에 대한 이거 링크를 해서 볼 수 없잖아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죠. 우리 그 논문에 썼듯이 여기도 캡션을 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옆에 앞에 보세요. 이런 거 썼잖아요, 제가. 이 제목을 같이 써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아, 이거 클릭해서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쵸? 예, 그게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슬라이드 번호 있죠. 제 경우에 지금 슬라이드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번호가 없죠? 번호를, 번호가 없으면 질문할 때 질문한 사람들이 몇 번 슬라이드 좀 봐주세요. 뭐 얘기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번호를 여기나 보통 잘 쓰는 자리가 있어요. 밑에라든지 위에라든지 이런 데다가 번호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개선된다면 글자 크기 좋아요. 이렇게 크게 글자를 쓰는 거랑 이런 것들은 뭐 시각적 효과를 넣은 것도 좋고요. 좀 더 나은 발표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과 분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실험과 분석할 때는 내가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측이 이렇게 됐다. 예측 혹은 검출이 이렇게 됐다. 한다면 우리가 얘만 집중하기 쉽다는 거죠. 트루 포지티브만. 근데 사실은 트루 포지티브도 중요하지만 트루 네거티브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트루 포지티브를 내 전체 포지티브 예측량 중에서 보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거를 정밀도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재현율은 원래 포지티브 중에서 전체 포지티브 중에서 내 거 트루 포지티브 내가 검출한 게 얼마나 많은지 재현율이죠. 그래서 정밀도는 프리시저는 내가 전체 예측한 것 중에서 트루 포지티브의 비율, 재현율은 내가 그, 전체 포지티브 중에서 내가 재현해낸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프리시전 리콜이라고 하죠. 민감도하고 적확도는 액추얼 중에, 잘못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전체 액추얼 중에, 트루 포지티브 비율, 그 다음에 적확도는 전체 이것 중에 이거 비율인데, 그러면 여기 재현율 있잖아요. 지금 아까 여기 전체 중에 이거 한 게 재현율이었잖아요. 그게 민감도하고 같은 수치를 나타내는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종합적인 효율 측정을 위한 게 F 점수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 해봤던 정밀도하고 재현율의 조합 평균이다. 하모닉 민이라고 얘기했었죠.
분수의 평균을 역수를 취한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오류가 있는데요.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게 검출되는 거, 이거. 타입 1 오류. 그 다음에 검출되어야 하는 것이 검출되지 않는 것. 타입 2 오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이런 매트릭스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혼돈 행렬이라고 그랬죠? 혼돈 행렬, 컨퓨전 매트릭스.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석할 때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과목에서 특별히 다뤘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다 다룬 것 같은데요. 뭐가 핵심이 뭔지 잘 파악하셔서 모두들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